나는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에서 홀로 서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 유리창 너머로 가족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황금딸린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그 이유는 나의 삶 전체를 삼킨 거대한 비밀 때문이었다. 첫 번째 충격은 언니의 전화였다. 미안해, 동생아. 엄마 아빠가 내 결혼식에 올 수 없대. 언니가 아직 혼자라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숨겨진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언니, 그게 정말 이유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떠올렸다. 20년 전 그날의 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언니의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 결혼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들 몇 명이 어색하게 박수를 쳤지만 신랑인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지은아. 내 가족이 아니야? 우리 둘이면 돼.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나는 느꼈다. 이 결혼조차 내 복수가 시작되는 무대일 뿐이라는 걸. 나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아니, 그들은 나를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옛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부모님의 황금 생활이 펼쳐지는 곳. 오문을 열자 엄마가 나왔다. 지은아. 왜 왔어? 결혼식은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언니는 어디 있어? 엄마의 눈이 피했다. 여행 갔어. 바빠서. 거짓말. 나는 알고 있었다. 언니는 바로 옆방에 숨어 있다. 그녀의 방, 그 방 안에는 20년 전의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서랍 속 오래된 일기장. 손이 떨렸다. 페이지가 펼쳐지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05년 여름. 나는 15살, 언니는 20살. 부모님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네. 언니는 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 그날 가족 여행 중 차 사고. 언니가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 하지만 사고 후 부모님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운전했다고 해. 언니는? 언니는 다쳤으니까. 나는 왜? 왜 내가?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 그 절박함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미래를 위해. 황금딸의 빛을 지키기 위해. 사고는 치명적이었다. 상대 가족의 아들 17살 소년이 사망했다. 음주운전으로 몰린 나는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았지만 그 후유증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학교에서 왕따, 친구들의 비웃음, 그리고 부모님의 무관심. 잊어버려, 지은아. 그게 내가 할 일. 아빠의 말. 유나는 그 말을 따랐다.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지만 언니는? 그녀는 유명 기업에 들어가 결혼시장의 스타가 되었다. 황금딸. 모든 것이 완벽한 언니? 결혼식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놀랐다. 왜? 어제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혼자 하는 거다. 민준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내 어둠을 알지 못한다. 나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 사무소.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오래된 사건인데 왜 지금?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자료가 도착했다. 사고 현장 사진, 증언록. 그리고
숨겨진 부분. 언니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그녀가 마셨다. 나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부모님은 증언을 조작했다. 경찰 보고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DNA 샘플은 언니의 것이었다. 왜 이제야? 왜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 슬픔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정말로.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동생아. 결혼 축하해. 언제? 오늘. 우리 옛집 근처 카페에 도착하자 언니는 여전했다. 완벽한 메이크업, 디자이너 옷과 신부 복장 어땠어? 사진 보여줘. 나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자료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야? 언니의 미소가 굳었다. 언니, 내가 운전했어. 그리고 마셨어. 왜 나한테 뒤집어 쓰였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그건 엄마 아빠 탓. 언니, 너도 알았잖아. 매일 나 봤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내 미래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언니, 이제 내 미래가 끝날 차례야.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먼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결혼식에 안 오신 이유, 이제 압니다. 황금딸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죠? 이제 돌려받을게요. 편지 속의 자료 사본을 동봉했다.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 나한테 한 짓이 이게 가족인가요? 나는 끊었다. 다음 타겟은 언니의 직장.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 나는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다. 20년 전 음주운전 살인. 증거 첨부. HR에. 언니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모님의 사업. 그들은 사고 후 보험금을 타서 회사를 키웠다. 그 돈, 내 고통으로 만든 돈. 나는 투자자들에게 익명 메일. 회사의 비밀, 살인 은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나 망했어. 남자친구도 떠났어. 언니, 그 고통, 내가 20년 느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나를 걱정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내가 이상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과거가. 나를 쫓아. 그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나 혼자. 밤마다 나는 일기장을 썼다. 오늘은 언니의 눈물이 내 첫 번째 승리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이게 맞나?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한 달 후 부모님 집에 갔다. 문을 열자 엄마가 울고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우리 다 망할 것 같아. 아빠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는 앉았다. 알고 싶으셨어요. 왜 저를 희생시켰는지. 아빠가 말했다. 그때 사업이 무너질 뻔했어. 언니는 우리 유일한 희망이었어. 너는 강했으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강했다. 나는 약했어.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이에요. 제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게요. 엄마가 무릎 꿇었다. 제발, 지은아. 가족으로서 용서해. 나는 문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언니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였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니, 과거형. 내가 자료를 유포한 후 그녀의 약혼자가 떠났다. 음주운전 살인자랑 결혼할 수 없어. 그의 메시지, 언니가 나에게 보여주며 울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그녀, 메이크업이 지워진 얼굴은 처참했다. 지은아, 너잖아.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내가 느껴봐. 버림받는 기분. 언니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우리는 피를 나눈 자매야. 그 사고, 나도 고통받았어. PTSD로 10년 치료받았어. 나는 비웃었다. PTSD. 언니, 나는 매일 악몽 봤어. 학교에서 살인자 소리 들으며,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그리고 결혼식. 가족 하나 없이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말, 그녀의 미소. 다시 그 미소. 20년 전처럼.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내 가족한테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지?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고, 은폐, 복수. 그는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건 범죄야. 범죄? 부모님이 먼저 범죄를 저질렀어.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지은아, 멈춰. 이건 너를 더 파괴할 뿐이야.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괴물이 된 건가?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다. 20년 전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자 형사가 물었다. 왜 지금이죠? 피해자 가족이 용서했다고 들었는데. 가족. 그들은 저를 배신했어요. 형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중대해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나오는 길, 내 핸드폰에 메시지. 언니로부터. 동생아, 만나자. 진실을 말할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언니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 사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빠가 술을 강요했어? 사업 파트너와의 회식 후 나한테 차 키를 줬어. 나는 놀랐다. 아빠가. 그래. 그리고 엄마는 내가 대신하라고 했어. 지은이는 어차피 평범할 테니까라고. 그 말에 내 분노가 아빠에게 옮겨갔다. 황금딸 지키기 위해 나를 평범하다고? 하지만 언니의 눈빛, 그 안에 계산이 보였다. 이제 내가 증거를 제출했으니 아빠도 같이 끌려갈 거야. 나는 피해자야. PTSD 증명서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또 나를 이용하려 한다. 언니, 너 아직도 그랬구나. 나는 일어났다. 경찰에 이 말도 할게. 내 PTSD. 가짜일지도 몰라.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나는 울었다. 가족 전체가 독이었다. 부모님, 언니.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민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멈출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가 떴다. 20년 전 음주운전 사건 재수사. 기업인 가족 연루. 부모님의 회사주가 폭락. 언니 해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집은 엉망이었다. 아빠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엄마는 약을 삼키며. 지은아, 제발. 철회해. 내 동생, 내 오빠 될 사람도 없어. 오빠? 나는 웃었다. 엄마, 나한테 오빠라니. 처음 들어보네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건 또 비밀.
엄마, 뭐 숨기신 거예요? 엄마가 무너졌다. 사고 후 임신했어. 내 아빠와의. 하지만 유산됐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멍해졌다. 내 복수가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 건가? 엄마,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소리쳤다. 내 탓이야.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파괴해. 그 말에 나는 도망쳤다. 문 밖으로. 비가 내리는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나를 비웃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나는 언니의 과거 연인을 찾아갔다. 그녀의 약혼자, 재벌 2세. 언니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는 한숨 쉬었다. 그녀는 완벽한 척하지만 속은 썩었어.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다른 남자 있었어. 그의 말에 내 계획이 변했다. 단순한 복수에서 완전한 파괴로. 나는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으로 올렸다. 황금달의 비밀, 살인 은폐, 불륜, 사기 이 해시태그 황금달 파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언니의 사진이 퍼지고 네티즌들의 공격. 가족을 속인 년. 황금달. 그냥 독사. 언니는 나에게 문자 폭탄. 죽여버릴 거야. 지은아, 그 위협,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나는 웃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느껴봐. 민준과는 헤어졌다. 지은아, 너 변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맞아. 이건 증오야. 혼자 된 나는 더 자유로웠다. 밤마다 한강다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다음은 부모님의 재산. 그들은 은퇴 자금을 은행에 숨겼다.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 그래, 하지만 그들은 먼저 불법을 저질렀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가? 아빠의 절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2달 후, 재판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언니는 변호사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저는 피해자예요. 가족의 압박으로 아빠는 고백했다. 제 딸이, 제가 강요했습니다. 엄마는 침묵. 나는 증인석에 섰다. 저는 희생양이었어요. 20년간 판사의 시선이 무거웠다. 당신의 고통, 인정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법의 목입니다. 재판 후, 언니가 다가왔다. 지은아, 이제 만족해. 그녀의 손에 칼, 아니, 장난감. 농담이야. 하지만 나도 복수할게. 그녀의 미소, 다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집에 가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사진들. 내 어린 시절, 사고 후의 나, 그리고 메모. 내가 먼저 죽었어야 했어? 언니가. 그 메모를 본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언니의 복수. 그녀는 나만큼, 아니 그 이상 미쳤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위협받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장난으로 보이네요. 형사의 말에 나는 포기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싸워야 한다. 서울의 밤, 나는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왜 가족은 이렇게 뒤틀린 걸까?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독, 부모님의 압박, 언니의 질투, 내 침묵. 모든 게 폭발한 지금. 다음 날,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수진. 지은아, 뉴스 봤어. 대박이네. 그녀의 눈빛에 동정. 도와줄래? 언니의 비밀 더 파우. 수진은 기자. 좋아. 함께 파보자. 우리는 언니의 과거를 뒤졌다. 그녀의 SNS, 숨겨진 계정. 불륜 사진, 사기 기록. 이건 그녀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야. 수진의 말에 나는 충격. 언니가 부모님 회사에서? 그래,
맞다. 언니는 내부자였다. 사고 후 부모님 돈으로 키운 회사, 그녀는 마케팅 팀장으로 예산을 조작했다. 수억 원 그 돈으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 황금 생활. 나는 자료를 모았다. 이걸 공개하자 수진이 기사 썼다. 황금딸의 또 다른 얼굴, 횡령 스캔들. 언니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나에게 전화. 지은아. 왜 안 끝내? 죽고 싶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언니, 나도 그래?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통화 후 나는 병원에 갔다. 언니의 병실, 창밖으로 서울타워가 보였다. 언니, 용서할까? 그녀가 웃었다. 용서. 그건 약한 놈들이 하는 소리야. 너처럼 강한 애가 왜?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함께 하자. 부모님부터 끝내. 그 제안, 악마의 속삭임. 나는 거부했다. 아니. 너 혼자.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가족을 함께 파괴. 그게 정의인가?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돌아왔어. 미안해. 내 고통 이해했어. 그는 다시 왔다. 그의 품, 따뜻함. 함께 싸우자.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부모님의 재판. 아빠는 5년형, 엄마는 공동정의. 언니는 집행유예, 하지만 사회적 사형. 나는 법정 밖에서 지켜봤다. 아빠의 시선, 지은아, 미안해. 그 눈물, 진심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재판 후, 엄마가 다가왔다. 지은아, 내가 임신했어? 충격. 뭐라고요? 민준 씨랑. 축하해. 우리 손자. 아니, 내 아이. 민준과 나는 아이를 가졌다. 복수의 한가운데서. 그 소식, 나를 멈추게 했다. 이 아이한테 이런 어머니가 되기 싫어. 나는 복수를 접었다. 자료를 파기, 기사 철회 요청.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포기했어? 약해. 그녀의 손에 새로운 자료. 이건 내 비밀. 사고 당일 내가 술 마신 증거. 부모님이 숨겼지만 나는 알았어. 트위스트. 내가 술을. 기억이 희미했다. 그날 언니가 마시게 했고 나는 한 모금. 하지만 미성년자. 언니, 그게. 왜 이제? 내가 복수하니 나도. 공평하게. 그녀의 웃음, 광기. 나는 도망쳤다.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떠나자. 서울에서 벗어나. 하지만 언니의 추격은 시작됐다. 그녀는 내 직장에 전화. 지은이는 살인자야. 동료들의 시선 변했다. 나는 사표 냈다. 임신 초기, 스트레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태아에 안 좋아요. 그 밤, 나는 울었다. 복수로 잃은 모든 것, 가족, 직장, 평화. 수진이 도왔다. 언니의 자료, 조작됐어. 내 DNA는 깨끗해. 우리는 반격. 언니의 병원 기록, PTSD 가짜. 정신과 의사 뇌물. 기사 터졌다. 황금딸의 최종 사기, 정신질환 위장. 언니는 체포됐다. 마약 소지. 누가 줬어? 그녀의 고백, 부모님의 옛 파트너. 카오스. 가족 전체가 무너졌다. 나는 민준과 제주로 피신. 받아보며 배를 만졌다. 아이야, 엄마는 이제 평화롭게. 하지만 꿈에서 언니의 미소. 아직 안 끝났어. 제주에서의 삶은 꿈 같았다. 바다바람, 민준의 손길, 아이의 움직임.
하지만 서울 뉴스는 따라왔다. 부모님의 파산, 언니의 재판. 그녀는 3년형. 지은아, 내 탓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 TV로 들었다. 나는 채널 껐다. 끝났어. 민준이 안아주었다. 그래, 이제 우리 이야기. 하지만 비밀은 더 깊었다. 임신 5개월, 엄마의 편지. 지은아, 용서해.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미 포기했어. 언니만 사랑했어. 너는 실수, 그 말, 칼처럼. 실수. 나는 엄마의 딸인데.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민준아, 서울 가자. 마무리 지어야 해.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정착. 아이 이름, 희망. 하지만 희망은 먼 이야기. 언니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당신 자매예요. 증언해주세요. 감형될 거예요. 나는 거부했다. 그녀는 내 언니가 아니야. 하지만 밤에 악몽. 사고 현장, 언니의 웃음, 부모님의 배신. 복수의 최종 단계. 나는 책을 썼다. 황금달의 그림자. 자전적 소설. 출간 전 부모님에게 보냈다. 이게 제 복수예요. 진실, 책은 베스트셀러.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 가족 은폐의 진실, 토크쇼, 인터뷰. 나는 말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은 필요해요. 언니의 재판 중 그녀가 증언. 지은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녀가 먼저 술을 마시게 했어. 거짓. 하지만 네티즌들은 갈라졌다. 팀지은 vs 팀 황금딸. 지은이가 피해자. 아니, 복수광, 논쟁이 붙었다. 나는 그 논쟁 속에서 승리감을 느꼈다. 가족이 나를 갈라놓았듯 이제 사회가 그들을 갈라놓는다. 아빠가 병들었다. 감옥에서. 지은아, 만나자. 면회실에서. 그는 야위었다. 미안해. 사업 위해. 너를 잃었어. 그의 눈물, 진심. 아빠, 왜 그랬어요?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된 사랑. 나는 손을 잡았다. 아빠, 아이 볼래요? 그의 미소, 처음 본, 그래? 손자. 하지만 트위스트. 엄마의 자백. 사고 전, 내 아빠가 바람피웠어. 그 스트레스에 언니가. 운전, 또 배신. 아빠의 불륜. 나는 무너졌다. 모두. 거짓이었어. 민준이 지켜주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우리 가족 만들자. 출산일, 병원에서 딸이 태어났다. 희망. 언니의 편지, 감옥에서. 축하해, 동생아. 내 조카. 하지만. 조심해. 내 피에도 독이 흐를 거야. 그 말, 소름. 나는 편지를 찢었다. 안 돼, 이 아이는 깨끗해. 사회적 후폭풍. 책으로, 나는 유명인. 강연 요청, TV 출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내 말에 청중이 울었다. 하지만 비판도. 너도 가족을 파괴했어? 완벽한 피해자 아냐? 그 말, 맞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복수 중, 나는 언니의 삶을 망쳤지만 내 손도 더러워졌다. 민준과 우리는 새 3위 시골로 이사, 하지만 언니의 출소가 다가왔다. 2년 후, 그녀의 계획. 모른다. 나는 무기를 준비했다. 아니, 마음의 벽. 2년 후, 언니의 출소. 뉴스에 그녀의 얼굴. 황금딸, 재기, 그녀의 인터뷰. 가족의 배신, 용서했어요. 이제 새 삶, 거짓. 나는 알았다. 카페에서 만남 제안. 마지막으로 나는 갔다. 민준과 희망은 집에.
언니는 변했다. 야위고 눈빛은 차갑다. 동생아, 축하해. 내 딸, 예쁘대. 언니, 이제 끝내자. 그녀가 웃었다. 끝. 이건 시작이야. 내 책, 봤어.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녀의 손에 USB. 사고 CCTV. 부모님이 삭제했지만 내가 복구했어. 영상 재생. 사고 순간. 언니의 운전, 내 비명. 하지만 끝에 내 목소리. 언니, 빨리 가. 마시지 마. 내가 술을 권한. 아니, 기억이 왜곡됐다. 이게 조작이야. 전니가 말했다. 아니, 내가 질투했어. 내 미래에. 부모님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희생한 척. 트위스트의 끝. 내가 공모자. 아니, 불가능. 하지만 증거는. 나는 무너졌다. 언니, 왜? 공평하게. 내가 내 삶 훔쳤으니까 그녀의 복수,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나는 USB를 빼앗고 달렸다. 집으로. 민준에게 보여주자. 그는 말했다. 조작됐어. 전문가 불러. 조사 결과 위조. 언니의 마지막 속임수. 나는 경찰에 제보. 위증. 그녀는 다시 잡혔다. 영구 감옥. 최종 재판. 법정에서 언니가 소리쳤다. 지은아, 너도 똑같아. 우리 모두 괴물. 그 말 맞다. 나는 괴물이 됐다. 판사 선고. 종신. 언니의 눈. 절망. 부모님. 아빠는 사망. 엄마는 요양원. 나는 방문했다. 엄마, 용서해요. 그녀의 손, 떨림. 지은아. 사랑했어. 늦었지만 눈물. 진짜 용서. 희망이 3살. 공원에서 웃는 그녀. 엄마, 가족, 나는 안았다. 그래, 우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논쟁. 내가 옳았나? 복수는 정의. 한국의 가족, 그 뒤틀림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 아니다. 상처는 영원. 끝. 아니, 시작. 내 딸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올 테다. 엄마는 싸웠어. 사랑 때문에.